앞서 보신 것처럼 앞으로는 일반 여권은 기본,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백신 여권이 있어야 해외여행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사회부 정태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봤지만 백신 여권이라는 게 진짜 여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여권은 아니고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인데요. 네.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형태입니다. 이 시연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로나19 검진을 한 뒤 그 결과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하고 항공권 예매를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 앱에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함께 백신 접종 여부까지 추가해서 백신 접종 기록이 확보된 사람만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가 개발 중인 앱 시연 영상이고요. IBM 같은 IT 기업도 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QR코드 같은 개인 식별 장치를 활용해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백신 여권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또 여권 두 권을 이제 갖고 다녀야 되나 걱정을 좀 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실제 생활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앱을 사용하다 보니까 혹시 또 해킹이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도 한 척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검진 여부를 스마트폰에 입력해서 출입국 때 사용하는 것은 이미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난 10월 영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한 승객 중 일부가 코로나19 검진 앱을 사용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홍콩발 싱가포르행 항공편에서도 일부 승객이 사용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면 녹색, 양성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이죠. 백신 접종도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항공사와 공항, 국가별 보건당국 사이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입국 뒤 자가격리 없이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언급하신 것처럼 해킹 여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결국 어쨌든 세계 대부분 나라가 백신 여권이라는 걸 받아들여서 서로 상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에 서로 응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점이 현실적인 난관입니다. 백신 접종을 해도 그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날지, 얼마나 지속할지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국가별로 백신 접종이 효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백신 여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 세계 표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국가별로 방역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막상 백신 여권 상용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이외에 개인 건강정보 유출 등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백신을 또 한 번 맞아서 몇 개월 동안 그게 효과가 지속되느냐 이것도 좀 다 다를 거고요. 백신 접종 시기도 다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내년 2, 3월에 맞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월에서 10월 정도에 다들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국민은 그때까지 해외여행 못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이 일찍 시작된 국가의 국민은 해외여행을 빨리 시작할 수 네. 있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이 늦게 시작된 국가 국민은 여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출국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자칫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방역당국, 외교당국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또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로 유입됐다는 소식 아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크게 번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의 최우선 과제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가 0.4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생산 지수가 1이면 확진자 1명이 1명을 감염시키는데 이게 1.4로 높아지면 1.4명을 감염시킨다는 뜻이죠. 전파력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런던발 항공편 입국은 중단을 했지만 영국에서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하는 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일본처럼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을 다 금지시키는 거는 얘기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백신 접종 또 한다는 미군 이야기 해보죠. 카투사로 근무하는 우리 국민들도 있잖아요. 네. 우리 장정들 어떻게 됩니까? 네, 내일부터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주한미군 관계자는 평택, 오산, 군산기지에서 29일 첫 접종을 시작한다며 의료진과 구조대원 등 100명에게 먼저 주사를 맞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죠. 카투사 병사 40여 명이 이번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투사 백신 접종에 대해선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첫 한국인이 누구일지 어쨌든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